자, 입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법인카드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이 김혜경 여사의 운전기사였다 이렇게 보도가 이제 JTBC가 주로 그걸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그분은 김혜경 여사 운전한 게 아니고 선행 차량 운전자라는 이야기는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배모 씨는 5급 사무관, 배모 씨는 이재명 지금 의원 가족과 가까울 정도로 오래된 지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10년도 넘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믿고 뭔가를 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어요.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이런 게 있거든요. 시장이거나 도지사이거나 대선 후보인 사람이 이 선행 차량 운전자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혜경 운전했다더라라고 소문을 내고 나중에 보면 선행 차량 운전자였다. 선관위에다가 그 내역을 보니까 월급도 몇 달간 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지 말자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법인카드 한 200~3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밀하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되는 과정까지가 뭐가 연관이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수백억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비리가 아니잖아요. 디테일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이재명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 이 사람 사업한 사람이라며.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업무상 횡령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건을 갖고 요거를 이재명, 김혜경과 무리하게 연관시키려고 했다면 그게 소위 말하면 강압수사에 의한 돌아가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그게. 그럼 이게 김혜경 운전, 뭐 선행차량 운전 이런 논란보다 그 법인카드 몇백만 원이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압색을 129개 군데쯤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냐는 걸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운전자냐 아니냐, 운전자네, 운전자 맞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운전자여서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김혜경 여사의 운전기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그 운전기사는 얼굴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선행 차량까지 다 알아야 되나요? 그리고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차량 운전자들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 주는 거 나갔고 계약서 나갔고 그런데 이 사람을 마치 김혜경 여사 운전자처럼 이렇게 섞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법인카드를 쓴 거는 배모 씨고 김혜경 여사가 쓴 것도 아니고 그 배모 씨에 친해가지고 그 회사 그러니까 법인카드 대신에 이 사람 카드로 결제를 해주고 이게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한 건데 이 사람하고 그래서 김혜경이나 이재명 의원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캠프 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 사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운전사들 중에서 사람들을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프레임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돌아가신 분이 검찰의 강압수사, 압박수사에 의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 사건들을 조사를 해야죠. 검찰은 왜 이렇게 압박수사를 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 사람이 어떤 차량 운전했는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 검찰의 압박 수사인 거예요. 이게 마치 또 이재명이 한 사람을 더 죽였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지금 SNS에서는 그런 식의 공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보도가 약간 함정 보도 같은 거예요. 함정 보도죠. 함정 보도. 그러니까 뭘 툭 던져놓고 답 나오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야? 이미 답정너인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 하고 상대방 모욕 주기 방식으로 계속 함정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JTBC에서 처음부터 선행 운전기사라는 걸 알고 보도를 운전기사하고 낸 다음에 반박하니까 저는 그렇게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용산 집무실 관저 496억 관련해서 그거 관련돼 있는 무슨 회계 책임자라고 하면
이런 보도 나쁘지 않아. 근데 그 수도 없이 많은 법인카드 하다못해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147억 같은 거는 보도 안 하는 사람들이 200억, 300억이 아니고요. 10,000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천착해서 이걸로 수사를 하고, 이제 그 이야기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 보도가 나오는 이유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좀 정확하게 심플하게 만들면 윤석열이 이재명 당대표 못하게 막는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거기에 언론이 동원되고 하는 거지.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모 씨를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혜경 출석이 임박했다 보도가 8월 3일 날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이렇게 했다고. 간단히 말해서 참고인들 조사를 다 끝내놓고 나서 배모 씨는 사실상 피의자예요. 배모를 소환 조사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김혜경 출석을 시킨 거다라고 하는 그 묘한 시점. 그래서 8월 중순경에 김혜경을 출석해서 조사를 요식행위로 마친 뒤에 이재명을 공범으로 걸어서 당대표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을 기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도가 담긴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한 작업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으면 제 생각에는 그냥 기습 기소를 했을 것 같아요. 그게 효과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 그대로 냄새 계속 풍기다가 기소를 하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집결하는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기소한다고 해서 당대표가 될 사람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정말로 민주당을 대혼란으로 만들어 넣어놓고 싶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못 되게 하는 것보다 당대표가 된 다음에 업무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장 기소를 하는 방법보다는 계속 이렇게 연기만 피우는 방법을 저는 택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과 검찰이 해왔던 수법에 비하면 너무 약해요. 연결고리들이. 이상하게 쉴드의 냄새가 나는데. 아니 전혀 쉴드가 아니죠. 전혀 쉴드. 이재명 후보님 쉴드죠. 그러니까 굳건한 쉴드입니다. 기소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요즘 그렇죠. 나오고 있는 포털이라든지 이런 보도의 행태를 보면 이재명 흠집 내비가 어마어마한 엄청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예. 거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8월 중순쯤에 기소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같은 이야기. 그래서 8월 28일이 민주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영향을 주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네. 것이 그쪽 시각이고 그 시각이 밖으로 나가야만 그걸 약간 분쇄할 수 있는데 한 발짝 더 나가신 거예요, 그게. 네.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기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봤을 때 수사를 끝낸다는 거는 사실 두 개잖아요. 무혐의 종결 아니면 뭐 기소 의견 송치 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뭐 검찰이 수사 지휘해서 하는 수사니까 기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결론을 내겠다는 걸 기소하는 결론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이 약해요, 사실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민주당 당직자 중에 기소만 돼도 뭐 그거를 그렇죠. 그거랑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 입장에서 약간 좀 날이 서 있고 바짝 전투를 하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봅니다.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미세하게 들어가면 불법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겠어요? 문제는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수백억씩 해먹는 놈들은 너무 당당하게 길거리를 활보하는데 200~300만 원짜리 법인카드가 이렇게 논란 될 정도의 사건이냐고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디테일은 뭐냐. 그 법인카드를 쓴 사람은 배모 씨지 김혜경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재명 수사를 했습니까? 배모의 10년간의 월급까지 포함시켜서 국고 손실죄로 건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이재명이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왜 김혜경 운전기사 뭐 선행
기사인데 왜 몰랐다고 했지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헷갈리거든요. 거예요. 맞아.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JTBC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흘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클릭 장사가 더 잘 돼, 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말 훈련이 잘 돼 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사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선행 차량 운전사가 뭔지, 차량 운전사가 뭔지, 어떤 보도에 그렇게 나와요. 허위로 답변했다. 관계가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 차량 운전자하고 선행 차량 운전자 하늘하고 땅 차이거든요. 운전자는 나와 한 공간, 차라는 한 공간 안에서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사람이고 선행 운전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어떤 이유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쉽게 말해서 뭔가 참고를 할 만한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연이라는 게 뭐 아예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밀접한 인연이건 공적 인연이건 어떤 형태의 인연이건 간에 이런 내용에 대한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전혀 이야기 없이 조사받다 자살했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 사건 참고인 조사했다더라. 이거 한 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고 언론이 이게 하는 짓이 해도 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비슷하게 이런 식인 거지. 수원지검이 쌍방울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관 긴급 체포했다. 그러면서 그 기사 끝머리에 이재명이 또 등장을 해요. 기사 끄트머리가 아니라 아예 방송에 이재명 의원님 얼굴 내놔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쌍방울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쌍방울의 네. 이야기거든. 이재명과 관련 없는 쌍방울 내에 쌍방울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보도를 하면서 이재명 얼굴을 걸어요. 그 논리는 그거야. 쌍방울이 이재명 변호사 대납 의혹이 있으니까 쌍방울. 그러면 사람들은 쌍방울의 이재명 변호사 대납 의혹 하다가 수사관이 뭔가를 유출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요게 실드가 이미 된 사건이라고요. 재산 내역을 봤더니 현금은 줄고 집값이 아파트 값이 올라감으로써 재산 내역이 거의 동이었어. 근데 재산이 안 변했으므로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재산 변동 내역을 다 설명을 했다고. 집값 오르는 문재인 정부의 혜택을 이재명 지사도 받은 거예요. 즉 아파트 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수도권 뭐 성남에 있는 분당에 있는 아파트니까. 근데 현찰은 줄었어요. 그리고 되게 이재명 본인이 가장 유능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기 사건이니까 대부분 다 본인이 변론서를 쓰고 나머지 변호사들은 연대 의미에서 이재명 탄압 받으면 안 된다고 수십 명이 연대 의미에서 걸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변호사비 안 주고 어떤 경우는 쌍방울 같은 데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아 그 사람 줬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동이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으면 의혹이 있는 거고 그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는 게 맞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해명이 됐을 경우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결국 이미지 나쁘게 만드는 데 쓰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무죄를 받아도 이재명 의원이 받는 타격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이게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지난번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 걸려있던 그 이슈들을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뭐 재수사안에 만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만만한 게 법인카드 200~300만 원짜리가 복잡하게 꼬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이미지 나쁘게 만드는데 엄청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쌍방울의 수사관 자금 흐름을 발견해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보냈다 해놓고 가로여놓고 변호사 대납 수사 중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돈의 흐름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쌍방울의 수상한 흐름이 밝혀진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변호사비 대납이 있었으면 법무법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라고 언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법무법인도 뭐 압수수색 다 했다고 다 그랬잖아. 했고 네. 우리나라에서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은 FIU에 다 걸려요. 근데 이게 지금 쌍방울이 아마 받고 있는 게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받고 있을 텐데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분도. 근데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작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재명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언론이 정말 비열하다는 말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런 걸 이제 전문용어 상징 조작이라고 하죠.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개를 엮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했던 게 괴벨스예요. 괴벨스. 유태인 누구누구가 사람 죽였다.
사람을 누가 죽였다는 건 나쁜 일인 건 맞지만 유태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인자라는 이미지를 유태인한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을 지들 클릭 몇 번 더 받아서 자기네들 신문 광고 좀 늘려보겠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열합니다. 부끄러운지 아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재명을 너무 잘한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뉴스로 다뤄야 돼 싶을 정도로 빤히 보이는 건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그것들을 보면 아 이게 무슨 이재명이 숨기는 게 있구나. 선행 운전기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흠집내게 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어찌됐건 이재명 당대표를 막으면요. 이재명 당대표를 막으면 그들이 수사하긴 쉬워져요. 그렇죠. 엄청 쉬워지죠. 그리고 이제 그거랑 관련해 갖고 윤석열이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대표적인 정치 보복이거든요. 윤석열 징계 위법 의혹 강제 수사 말도 웃겨. 박은정하고 이성윤 뭐 수사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윤석열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 마치 김학의 출국 금지에 위법성이 있었다 같은 걸로 그냥 뭐 박은정 검사하고 이성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겨냥해서 압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웃기지 않아요? 윤석열 징계 받을 수 있잖아. 잘못해서 법원도 판단을 내렸잖아 그렇게. 징계는 정당했다고. 지금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 윤석열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말했던 공정 여기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렸다는데 이런 걸 보면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보좌관 이 카드 몇백만 원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 나겠습니까? 야 그러면 권성동이 꽂은 9급 공무원 걔는 법인카드 조사 안 해봐? 그러면 지금 저기 누구야 김건희 옆에 있는 그 보좌하는 애들 걔네들 법인카드는 조사 안 해봐? 칼로 일어선자 칼로 망하고 법으로 일어선자 법으로 망합니다. 진짜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던 이 법리 나중에 자기한테 다 돌아올 거예요.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고요. 자, 어쨌건 간에 흐름은 이해를 해야 보도가 나올 때도 왜 저런 보도가 나오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흐름을 이해하시라고요. 포탈에 뉴스 하나 클릭해놓고 이재명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생각은 접어드셔도 돼요. 큰 의미 없다. 전 그렇게 보고요. 자, 이재명 당대표 막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간 게 민주당 내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